반갑습니다. 로고스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학교들이 있죠.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작되는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이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겨울방학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고2 내신 특징, 그 다음에 강좌 안내, 그 다음에 학생 관리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 겨울방학에 확인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등도형,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 합성함수와 역함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원 수투의 선택 과목까지 하기 바빠 죽겠는데 저걸 언제 다 하나. 이거는 포기해야지. 저것까지는 나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안 돼서 수원 수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인 예로 하나 들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고1 과정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또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배우셨죠. 그게 이제 수투에도 나오는데 수투에는 좌표가 2차거나 1차예요. 그래서 항에 2개거나 3개의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선에도 문자가 들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 공식을 쓸 때 식이 굉장히 더러워지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의 닮음이나 비례관계, 비율관계들을 이용을 하시면 그 복잡한 식을 2-3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열이나 함수 파트에 보시면 원의 성질을 이용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디어를 찾지 못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등도형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3가지는 원래는 고1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못 하신다고 하실 것 같아서 그나마 봐두셔야 될 게 요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 수원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수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함수를 가지고 최대 최소 같은 거를 할 때 2차 방정식, 또 명제 쪽에 이제 산술기하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그건 차치하고 자, 요거 실근의 부호나 근의 분리에 관련된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을 푸실 건데 3, 4차 방정식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치환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지수로그를 굉장히 잘하고 삼각함수도 잘 했는데 답을 못 내는 아이들이 보면 이게 안 돼 있어서 답을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나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올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마스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마스터했다 하더라도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2학년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능과 직결되는 과목을 배워요. 수원, 수투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확통을 선택 과목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고 기하와 벡터를 선택 과목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능에 직결되는 과목을 배우고 출처 또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봤더니 수능이나 고3들이 하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는 분량은 고1 과정에 올라왔을 때보다 한 3배, 4배 정도의 난이도와 양을 학생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 3번과 4번은 연결된 건데요. 뭐 2, 3, 4번이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수능 스타일로 출제가 됩니다. 내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스타일로 출제가 될 거고 단순 변형이 아니라 복잡한 풀이 방법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도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에 더 복잡하게 출제가 되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해서 내신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제 예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요번 2학년 2학기 영동1고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자, 이때 1등급 컷이 79점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낮죠. 그죠? 잠신이나 뭐 이런 학교, 정신여고나 두 학교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동일조차도 이제 이런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출처는 EBS 수능 특강이고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풀이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포기하고 찍고 넘어갔을 거예요. 객관식 문제라서. 왜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서로 같은 자연수인 3차 함수 이쪽 부분이 실제 문제에서는
1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문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벌써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자, 얘가 무엇인지 파악은 못하더라도 풀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얘는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외웠다 쳐요. 근데 여기 또 뭐가 나왔냐면 조건이 붙으면서 홀수인 자연수라고 나왔습니다. 문제집에는 짝수라고 나왔어요. 제한 범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야 될 게 별로 없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조건을 또 어떻게 변형시켰냐면 실제 문제에서는 f1이라는 함수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f2의 최대값. 자, 이 문자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 과정 그대로 반복 학습하면서 외우신 분들은 절대 수업 시간에 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열심히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학원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이 해설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면 저건 저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저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해진 내신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를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는 문제도 다시 보는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어려워진 문제가 많은 만큼 기본 문제는 틀리지 않고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필수 유형들 같은 경우는 반복 학습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풀이 방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요. 그 엄청 긴 풀이 과정을 줄일 수 있으려면 한 가지 방법만 알고 계셔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와 4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이 2가지는 거의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조해하지 말고 끈기 있는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고난도 문제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초조해하지 말고 끈기 있는 학습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1 과정보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올라와서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죠. 그럼 나는 고1 때만큼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적은 떨어지거나 현상 유지가 될 겁니다. 문제량은 이만큼 늘었는데 공부량이 똑같다면 당연히 성적은 잘 나올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공부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난이도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가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할 때쯤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난 찍게 될 거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내신 성적은 안 나오고 난 정시 파이터야 하고서 이제 돌아서는 아이들도 많고 실제로 2학기 되면 자퇴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준비를 착실하게 하면서 내가 아무리 정시 파이터라는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되느냐?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계속 하시고 수능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하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도 찍지 마시고 설사 찍었다 쳐요.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시간이 많을 때 그 문제를 다시 도전해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저한테 도움을 요구하시면 되고요. 실례로 이거 2가지를 잘 지키신 분들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저한테 1학년 1학기 때 왔거든요. 1학년 1학기 말 때 왔는데 4등급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교 1등이고요. 어떤 학생은 지금 중3 때까지 놀던 학생이었는데 지금 3등급 나오고 있고요. 4등급 맞았던 아이들도 지금 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학생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꾸준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기에 올라와서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꾸준히 공부해라 하고선 도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번째 내용에 대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제가 좀 제시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개념을 문제를 다르게 보는 시각을 좀 많이 키워드릴 건데 우선은 제가 요번 겨울방학까지는 여기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하고 기본 개념으로 필수 유형을 학습을 할 거고요. 3월달이 되면 연계된 개념을 이용한 창의적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변형된 것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유사 문제를 통한 창조적 풀이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그럼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개강을 12월 27일 날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27일 날부터 1월 달까지는 수1을,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수2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수1은 이제 단원이 적어 보이지만 저 안에는 소단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1개의 강좌로 구성을 하였고요. 수2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한 단원씩이고요. 이 안에 소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9개의 강좌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의 강좌로 올 겨울방학을 저와 함께 보내시게 될 거고요. 그때 사용되는 교재는 저의 웜업 교재인 자체 교재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웜업 교재는 센 B단계 정도의 난이도와 어려운 3점 정도 모의고사 또는 쉬운 4점 정도 모의고사 문제, 걔네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되어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전국 단위에 있는 시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거기에 있는 문제를 실어서 여러분들이 내신이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가 되는구나, 수능 특강에서는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체험을 위한 기본 개념서고요. 필수형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조금이나마 올려서 나중에 창의적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실력을 다지는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 단위의 수업 진행 사항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1주차에는 무엇을 나갔습니다. 과제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때 봤던 테스트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췄습니다. 이 학생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 문자를 드릴 거고, 정기적인 진단평가를 시행을 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안 돼 있으면 보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수업 시간을 이용을 해서 조금 다시 한번 밟고 지나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주 1회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요. 클리닉은 언제 진행을 하느냐? 화요일날 수업 종료 후에 저희 학원 지하에 있는 스터디룸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하게 됩니다. 클리닉 내용은 질의응답을 했을 때 해결이 안 됐던 부분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 배웠던 문제들 중에, 또는 질의응답을 나왔는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답을 하라고 해도 잘 안 되죠.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시험을 통해서 풀이가 완성이 될 때까지 학생들을 반복학습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클리닉 때 오답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톡을 이용한 수시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요. 학원에 오기 전까지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히는 것들이 있을 건데, 학원에 오기 전에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영상 풀이를 녹화를 해서 1대1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중요한 시기 저와 함께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 보는 첫 시험은 좋은 결과,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